소년범대의 일을 지금 디스패치라는 언론사가 공개했단 말이죠. 그 공개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 처분 결과를 공표를 했었는지. 아니 저는 의혹이 많은데요. 네네. 첫째 공개했다는 게 판결문을 공개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 예. 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뭐 특가법상 강도 강간을 네. 했다라고 했잖아요. 예. 이 대목이 첫 번째 이해가 안 가요. 예. 강도 강간은 정말 나쁜 범죄입니다. 예. 왜냐하면 강도가 목적이었을 거 아니에요. 뭐 강간이 목적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예. 하나의 범죄가 목적이었는데 강도를 은닉하기 위해서 또 강도 피해자가 신고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강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질이 정말 나쁜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실제 강도 강간 범죄가 자주 일어나냐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2024년 데이터를 기억하고 있는데 1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예. 벌어진 강도 강간 범죄가 5건입니다. 아, 정말 얼마 없네요. 네, 그러니까 살인보다 훨씬 적은 거죠. 예. 이건 정말 범죄자들이 끝까지 찾아서 응징해야 되고 중형을 선고해야 될 굉장히 나쁜 범죄예요. 네. 또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이라는 건 예. 강도 강간만 한 게 아니라 뭔가가 또 요소가 더해진 거예요. 예를 예. 들면 뭐 강도 강간과 관련해서 강도와 관련해서 누범 그러니까 전과가 있었다거나 네. 뭐 여럿이 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요. 예. 특가법은 이제 그런 걸 따지는 겁니다. 예. 그럼 고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생이 강도 강간을 했는데 소년원에 보낸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 특히 그래요? 94년에. 그러면 바로 감옥 갑니까? 아니 그럼요. 이건 예. 형사처벌 대상이고 예. 꽤 오래 살려야 되는 범죄예요. 그럼 소년원에 갔단 말이에요. 네. 94년이라는 건 2025년보다 훨씬 소년범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할 때거든요. 예. 이게 성립이 잘 안 돼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디스패치가 예. 조진웅 배우가 청소년 시절에 특가법상 강도 강간 혐의로 처벌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그대로 믿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저는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첫 번째 의혹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본인도 소속사를 통해서 뭐 성범죄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건 진실관계를 좀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수사 기록을 봤다, 네. 실제로 뭐 판결문을 봤다라는 게 아니라 뭐 전원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의 네네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그야말로 망가뜨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보도를 했거든요. 네. 이 디스패치인가 어떠하는 매체는 이전에도 그런 역사가 많았잖아요. 네. 아니 뭐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식별이 안 되는 분들인데 식별이 안 되는. 아니 유명인과 공인은 다르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전재수 장관에 대해서 어제부터 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분은 공인이에요. 예. 대한민국 장관이니까 대표적인 공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룰 수 있고 뭐 네. 이야기도 해볼 수 있는데 예. 조진웅 배우는 공인이 아니에요. 유명인일 뿐이죠.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이 네. 있어요. 뭐 이름만 알려주면 다 공인으로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김용민 이사장님은 유명인입니다. 공인이 아니에요. 예. 근데 공직에 취임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공인이 되는 거죠. 또 저는 뭐 국회의원 선거도 출마해 봤는데 그때는 또 공인. 뭐 후보자도 공인으로 봐야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공직에 안 계시니까 네네네. 공인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도 공인도 사생활의 비밀, 사생활의 자유는 보장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공인의 사생활이나 가족관계에 대해서 들여다봤을 때는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뭐 국회의원인데 자기 직무를 이용해서 자식을 상임위가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렇죠. 뭐 요 혐의와 유관하다든지 네네네. 이러면은 네. 뭐 자식을 부당하게 어느 대학에 입학시켰다든지 취직시켰다든지 하는 식이라면 직무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생활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데 네. 유명인의 사생활이나 유명인의 전과 기록을 들여다볼 근거는 어디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호기심으로 또 조진웅 배우가 이를테면 뭐 독립운동 관련이나 네. 또는 약간 뭐 민주적 의제랄까 이런데 민감했던 배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혼내주자 한번 버르장머리 고쳐주자. 예. 이왕이면 내쫓아보자 했던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예. 또 하나 중요한 건 소년법이란 걸 만들었잖아요. 네. 만든 이유는 뭐냐면 소년 보호 처분을 하자는 거예요. 예. 소년 보호 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 소년원 가는 건 9호, 10호예요. 그러니까 6개월 이내 또 아니 뭐 8호도 있긴 합니다만 10호 처분이면 2년 이내에 소년원에 보내는 거예요. 근데 소년원은 뭐 전국에 10개가 있습니다. 제가
전국 10개 소년원에 다 가볼 정도로 소년 보호에 관심이 많아요. 소년 그러시구나. 범들에 예, 대해서, 예. 소년 예. 원생에 대해서 전부 간판이 학교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왜 그러냐 무슨 하면 고등학교 이렇게. 네, 무슨 정심 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아니 뭐 중학교 과정도 있으니까 고등학교라고 간판 붙이는 데는 없는데요. 네. 정규 교과 과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뭐 좀 어려운 경우에 바리스타 교육이나 제과 제빵 교육 뭐 이런 것도 열심히 합니다. 네. 왜 그러냐? 예. 소년이니까 소년이 범행을 저지른 건 그 소년이 나쁜 놈이어서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소년의 범죄에 대해서는 가정, 사회 그다음에 가르쳐야 되는 선생님들이 책임을 더 느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아이는 뭡니까? 어른의 거울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제대로 본을 보이지 못해서 소년이 일탈한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나라 똑같이 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소년에게는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된다. 예. 형사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소년원에 보내는 건 사실 감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이를테면 소년 범죄를 저지른 친구에게 예.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는 그런 말을 못 하겠지만 너 뭐 김천의 소년교도소 같은 데도 있어요. 예. 교도소 갈래, 소년원 갈래, 그럼 교도소 가겠다고 대파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아. 왜 그러냐면 소년원은요 정말 힘들어요. 예. 첫 번째로 먹는 것부터가 힘들어요. 소년원은 급식밖에 없습니다. 매점이 없어요. 그래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위화감 조성이라는데, 예. 근데 일반 교도소는 소년 교도소도 마찬가지고 예. 매점이 있어요. 매점에 가서 사는 건 아니고 이제 종이에다 자기가 구매물을 적어내면 네. 그걸 먹을 수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밥 먹을 때 급식비가 낮으니까 밥이나 반찬하고 별거 없거든요. 네. 그럼 거기다가 뭐 불닭볶음면도 시키고 달걀도 시키고 뭐 마가린 뭐 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참치캔 이런 것도 시켜서 같이 먹는 거예요. 네. 들기름 참기름도 같이 먹고. 예. 근데 소년교도소는 그게 전혀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 흔한 초코파이 하나도 못 먹어요. 어이구야. 먹을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인데 누가 면회 오면 면회실에서 먹을 수 있는데 예. 면회실에서 먹은 걸 가지고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거기서 다 먹고 그러니까 먹어치워야 돼. 그러니까 어떠냐면 고등학교 1학년 정도가 평균 연령이거든요. 예. 너무너무 배고플 때잖아요. 네. 그 밥 먹고 나면 바로 라면 끓여 먹어도 되는 그런 질풍노도의 성장기인데 먹을 게 밥밖에 없어요. 아하. 그리고 급식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예. 자율배식이 없습니다. 자율배식은 밥밖에 못 해요. 그리고 반찬은 덜어줍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그 정말 그냥 정말 참담한 수준이에요. 대한민국 같이 부자 나라에서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소년원생들이 제대로 안 먹입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지금도. 거죠? 그러면 5시 정도에 저녁 급식하면 이제 아침 8시 먹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밤새. 네. 그러니까 소년들이 어떻게 하냐면 밥을 그야말로 고봉밥을 퍼먹어요. 머슴밥. 옛날에 막 조선시대 먹던 식으로 이만큼씩 퍼먹어요. 네. 그러니까 소년원에 들어가면 한 3주 정도 지나면 네. 소년원생들이 죄다 초고도 비만이 돼버린 탄수화물 비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소년원에 오면 그래 와 애들 잘 먹이나 보다. 예. 다 이렇게 부하게 생겼으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네. 일단 여건이 굉장히 힘들고요. 그다음에 공부도 해야 되고 뭐 그렇거든요. 예. 하여튼 뭐 그러니까 소년원에 가는 게 교도소 가는 것보다 더 힘들기도 하다. 그렇게 봐주는 게 아니다. 사람들 오해하지 마라라고 얘기하고 싶고 두 번째는 하여튼. 그래도 교육이라도 하고 소년원 교사들 중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네네네. 정말 시민으로서 존경할 만한 존중할 만한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열심히 하는 건 소년들은 변화무쌍하거든요. 앞서 김 변호사도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얘기했잖아요. 장발장이 진짜 악당인지 모르겠으나 네. 조카들을 위해 빵 한 조각 훔쳤다가 17년 동안 감옥에 있고 17년. 그다음에 나왔잖아요. 레미제라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네. 미래의 주교를 통해서 용서받고 거듭나는 게 아니라 네. 용서받고 나와가지고 소년에게 그야말로 삥을 뜯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단박에 안 돼요. 그래 한 번, 두 번 이렇게 뭐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과정을 겪치거든요. 네. 그래 현실적이죠. 인간이란 그런 존재예요. 그 다음에 장발장은 어떤 존재가 되냐? 정말 거룩한 존재가 되거든요.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장발장처럼 17년 동안의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 앙심이 있는 사람들, 정말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사람들도 그렇게 변화한다는데 소설 이야기한 실제 이야기죠. 근데 소년들은 얼마나 변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조진웅 배우가 진짜 소년원 출신이고 그렇게 배우로 성장했고 성공적인 유명한 배우가 됐다면 이건 대한민국이 자랑할 만한 모범 사례예요. 소년 보호를 잘했다. 가정교육이 그 다음에라도 잘 됐다. 고등학교, 대학을 다녔으니까 고등학교, 대학 교육이 너무너무 잘 됐다라는 성공 사례인데 이 사람을 못 죽여가지고 이렇게 안달이 납니까? 세상이? 이렇게 잔혹해요? 그것도 미성년자 때 30년도 넘은 범죄를 진짜 그 범죄를 저질렀는지도 의문인데 답답하고 그 화나는 대목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있는데 아니 이건 일반론으로는 그래요. 근데 제가 의심하잖아요. 강도 강간인지 모르겠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강간 피해자가 있다라고 상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소년원에 갈 일이 아니다. 네, 근데 디스패치의 말을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근데 이사장님은 디스패치의 말은 하나부터 끝까지 다 믿으세요? 아, 저는 뭐 안 믿죠. 아니 어떤 언론도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요. 네. 예를 들어 디스패치가 판결문을 공개했다. 예. 그래서 거기서 특가법상 뭐 강도 강간이란 말이 나온다. 정확하게. 그다음에 조진웅 배우가 소년 시절에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보여준다. 증거로서. 그러면은 받아들여야죠. 증거가 있는데 네. 30년 전 범죄라도 그다음에 강도 강간은 앞서 말씀드린 그냥 강간이 아니고 그냥 강도가 아니고 합쳐진 범죄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범죄. 1년에 대한민국에 5건밖에 일어나지 않는 아주 드물기도 하고 아주 악질 범죄인데 그런 범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강도 강간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 피해자 생각도 해줘야죠. 그것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죠. 근데 전 전제가 지금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조작된 것일까? 아, 이게 참 여러 가지. 아니 그러니까 뭐 법원으로 추정되는데 네.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랬을 리는 없겠지만 하여튼 누군가가 디스패치 쪽과 유착이 돼가지고 뭐 흘려줬는데 그 과정에서 뭐 약간 과장됐거나 이럴 가능성 정도를 생각해 보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1994년에 강도 강간 그것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중학교 1학년생이 아니라 네. 강도 강간 범죄가 소년보호 처분으로 소년보 송치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 근데 저밖에 못합니다, 여러분. 아,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알겠습니다. 예. 저 소년보호 혁신위원회 활동도 했고 제가 추미애 예. 장관한테 만들자고 막 졸르고 그래 요청해가지고 했었거든요. 소년원생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소년원생들이 잘 자라게 하는 게 정말 모두에게 좋아요. 우리 사회 전체에게 좋아요. 안전해지니까. 근데 소년범 시절부터 막 앙심 품고 세상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네. 지금 조그만 범죄를 저질렀다 나중에 더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범죄꾼을 양상하는 거예요. 네. 교도소에도 그런 범죄 있잖아요. 뉴스들 보면 교도소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짝짝꿍 돼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네, 네, 그럼 네. 교도소가 범죄의 온상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범죄 학교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맞습니다. 막아야죠. 특히 소년 시절에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인권연대에서 별걸 다 했는데 소년원에 책 보내기 운동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트럭으로 한 2대 분량의 책을 각 소년원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 원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가까운 곳에 책이라도 있으면 좀 이렇게 손에 가닿게 하자. 네. 그럼 분명히 변화한다. 변화 사례는 너무 많아요. 그렇죠. 소년원에 있는 입소한 청소년들이 거듭나고 그래서 사회에서 건강한 주체로서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해법이어야 합니다. 그게 그 온당한 해법을 제가 한번 만난 소년 원생 중에 하나는 네. 중학교 2학년생이었는데 서울 양천구에서 승용차를 훔쳤어요. 그래서 친구 6명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간 겁니다. 네. 그래서 대전까지 갔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운전 뭐 면허도 없고 그렇죠. 막 운전하다가 그 아르바이트 끝나고 나오는 대학교 1학년생을 채워서 대학교 1학년생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죠. 네. 근데 결과만 보면 사람이 죽은 사건인데 네. 뭐 살인은 아니고 이제 치사 사건 아닙니까? 교통사고로. 네. 그래도 사람이 죽었기 그건 때문에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래서 네. 그 친구들이 이제 어리니까 소년원에 와 있었어요. 네. 근데 보니까 3대째 다문화였고 그다음에 중학교 2학년생으로 보기에 굉장히 발육이 부진한 상태였어요. 예. 그리고 대전까지 왜 갔냐 네. 그랬더니 그냥
부산에 바다 보러 간다. 이게 애들 갔죠. 그러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대전에 갔는데 그럼 기름 어떻게 구하려고 하니까 인형 뽑기 방에서 인형을 뽑아서 그걸 팔아서 기름을 넣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좀 웃기잖아요. 애들 같잖아요. 예.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너무 참혹하지만 네. 사실 그 과정을 보면 네. 아이들이기 때문에 뭐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아유 그럴 수도 있겠다. 정말 철이 없으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른들은 따끔하게 혼내고 정말 다신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되고 네. 다음에 그러면 너 정말 큰일 난다는 걸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사랑의 매 같은 걸 들어야 돼요. 그게 소년보호 처분이에요.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아이가 결국 고등학교, 대학도 좀 갈 수 있게 해주고 사회 진출해서 멀쩡하게 좀 직업 종사도 하고 이러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소년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 유익하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범죄꾼을 키워야 되거든요. 네. 또 하나 지금 조진웅 배우를 보는 수많은 한 1,000명 정도 되는 소년 원생들이 있어요. 소년원에 가 있는 사람 1,000명 정도지만 소년보호 처분을 받는 사람 훨씬 많거든요. 네. 만 단위가 넘어요. 예. 이 사람들이 조진웅을 보고 있어요. 아 소년원생은 소년보호 처분 받는 사람은 30년 지나도 인생 쫑나는구나. 되는구나 그냥. 아. 인생 망이구나. 디스패치든 뭐든 나경원이든 이런 사람들은 30년 후에도 우리 쫓아다니면서 우리 죽여버릴 거야. 살아 뭐해? 야 나경원. 이런 생각을 주면 안 되죠. 네 아버지 같은 아버지였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아마. 뭐라는 말이 나올 수 아니 있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사립학교 저 딸내미이고 예. 사랑받았고 예. 뭐 공부 잘했고 오냐오냐 하고. 그래서 서울대 법대 가서 판사 되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혐오, 멸시 이런 것들이 아주 인생의 디폴트 값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 참 오늘 굉장히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제가. 예. 그다음에 예수님은 7번에 70번을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럼 며칠 490번이잖아요. 네. 우리가 한 번도 용서 못하냐. 네. 왜냐하면 법도 있고 그런데 제도도 있는데 네. 그리고 실제로 조진웅 배우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면서 저는 좀 고민해봐야 되고요.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함부로 하는 사회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조진웅 배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겠지만 전 배우로 복귀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저처럼 조진웅 배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또 너무 원통하게도 이선균 배우를 잃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조진웅 배우까지 잃을 수는 없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청소년들 생각하면 조진웅 배우는 좀 용기를 내어줘야 됩니다. 막 사회생활하고 연기하고 대중들 앞에 서는 게 싫고 막 네. 자괴감도 느끼고 막 무너지는 느낌이고 하지만 조 배우가 좀 용기를 얻었으면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고 네. 주변 분들도 이 방송 보시면 좀 조진웅 배우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너무 어렵겠지만 한두 달 쉬고 그 다음부터 사회생활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무너지면 안 된다. 네. 어떤 면에서 소년원 출신으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은 무너질 자격이 없다 할까? 무너질 수 없달까 이런 마음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예.